예, 여전히 대외 악재에서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심을 잡아보죠. 오늘 10시 시황 해설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AI 모멘텀, 반도체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대외 이슈 두 가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해결이 될 듯 하다가 또 간밤에 보면 뭐 병원 쪽 의료시설 폭격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떤 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거고요. 예. 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더라도 이 많은 대중의 어떤 이런 예측을 다 깨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보유주들 주식 다 들고 계시잖아요. 내 거를 살 거냐, 팔 거냐, 더 보유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 항상 그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섹터는 이렇게 매크로한 이슈로 인해서 빠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느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이런 글로벌 매크로가 터졌을 때 보면 우리가 너무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목들 하시거든요. 걱정과 우려감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라든지 종목들을 점검하면서 어떤 포트를 이럴 때 이런 위기를 활용해서 어떤 기회를 삼는 그런 구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장 너무 안 좋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물론 그 침체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어렵고 경기가 불황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가는 방향이 뚜렷한 업종들에는 시장에 더 많은 수급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섹터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당연히 반도체 섹터 저는 뭐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뭐 이스라엘과 연루된 어떤 중동 분쟁에 대한 이슈가 정말 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막 뭐 이란이라든지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맹국까지 참전되는 뭐 이런 크게 확전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지금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사고 싶었던 반도체 종목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몇 주간 동안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그 지난주에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아예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지금 삼는 그런 어떤 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히든밸류 종목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장비 넣는 문제가 고민이었는데 그게 사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큰 장벽을 하나 넘은 상황인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 이게 뭐 우리 국내 기업보다는 자국의 이제 기업들이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엔비디아가 떨어졌고요. 국내 이제 뭐 HBM이나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그 영향을 받는데 이게 엔비디아만큼 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렇게 사실 충격적으로 받을 데미지가 큰가?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살짝 드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중국향으로 매출이 한 10%에서 20%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빅테크들 밑꼬리 달고 양봉 나왔거든요. 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들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양봉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중국 관련된 규제가 우리한테 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3분기가 최저점으로, 그러니까 이미 실망감이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 하나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준비한 표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엔비디아의 뭐 A100이라든지 H100이 너무 지금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런 빅테크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지금 직접 개발에 나섰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네.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다 그 AI 기반된 그런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칩을 또 구동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HBM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경쟁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호재죠. 사실 예. 그래서 중국의 규제 이슈보다는 이 이슈가 훨씬 더 큰 이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어떤 악재보다 그 악재를 덮을 더 큰 호재가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좀 반도체 그래서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라든지 IT 관련된 이런 섹터에 하반기는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쭉 이제 뚝심 있게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관련된 기업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오늘 히든밸류 종목 볼 텐데요. 역시나 그럼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까? 맞습니다. 뭐 네. 크게는 반도체, 뭐 AI 반도체 쪽에도 엮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장비주이고요. 네. 태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마 제가 6월쯤에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네. PCB 쪽 장비 만드는 네. 회사고 국내 유일하게 턴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시 근데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주가로만 보면 제 기억에. 그죠? 맞습니다.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가총액 1,000억 이하고 네. 유통 물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장비로서도 국내 유일한 회사지만 어떤 성장성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탐방을 또 다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 탐방을 뭐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녀왔고요. 저분이 이사님이에요. 맞습니다. 예. 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 탐방 인증하시군요. 예, 맞습니다. 다녀왔고요. 네네. 좀 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그 태성이 만드는 그 PCB 만드는 그 장비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뭐 신사업도 있겠지만 PCB 장비 맞습니다. 이게 예. 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메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단으로 보면은 본업 자체는 일단은 올해는 당연히 이 실적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올해 장비 발주보다 내년 장비 발주가 많고요. 네. 근데 일단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24년까지 연말까지 확정적으로 될 어떤 수주 잔고를 보면은 올해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업으로 가는 성장성은 일단은 확보가 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조금 전에 보여준 PCB 기판인데 PCB 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걸 만드는 맞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 있는 네네. 기판을 만드는 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가 한 10대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 턴키 방식으로 네. 이렇게 소재부터 마지막 단에 나오는 PCB까지.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플립칩 BGA.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코어스 공정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기판인 거고요. FCBGA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FCBG라고 하고요. 그리고 LLB 이건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번에 네. 뭐 만들면서 주가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M 스페이서라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업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이 본업이 좋아지면서 신규 성장이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네, 맞습니다. 본업은 좋아지고 파운드리가 넘어가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그 가스 자체가 예. 액화가스 자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신사업도 뭐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추세에 맞는 변형할 수 있는 쪽으로의 신사업 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뭐 방금 좀 말씀드려서 네. 아시겠지만 내년도 수주 잔고는 올해 일단 매출을 뛰어넘은 그런 잔고로 확인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스페이서 가장 아까 방금 전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던 그 기판인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거 한 점이 부품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라든지 CCTV라든지 뭐 로봇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카메라로 보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CCTV라든지 뭐 자동차 카메라 모듈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핸드폰 쪽에 요 네모나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렌즈 사이에 들어가는 바로 이 스페이서가 들어가는 이 부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 하나에 렌즈가 한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렌즈가 이제 겹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렌즈가 그 겹치는 부분마다 약간의 빛번짐 현상이 생기거든요. 플레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빛번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까 동사가 만들었던 이제 스페이서가 그 빛을 막아주는 스페이서가 모든 카메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그 스페이서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카메라 렌즈 부분에 이렇게 지금 위에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 스페이서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방식, 기모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서가 들어가는데 빛 번짐 현상을 완전히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레이 현상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고 한 20% 정도의 빛 번짐 현상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그 빛 번짐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장비가 또 부품이 또 하나 추가되거든요. 디바이스가 추가되는데 칩으로 이제 그 빛 번짐 현상을 보정해주는 그것이 그 디바이스가 개당 아마 지금 한 2.5불에서 3불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로 한 3,500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3,5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조리개 이 스페이서와 빛 번짐 현상을 잡아주는 디바이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카메라 한 대당 한 3,8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데 태성에서 만든 그 스페이서, 이게 메탈 스페이서라고 해가지고 M 스페이서라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 방식인데요. 태성 거를 카메라 사이에 넣어주게 되면 빛 번짐 현상을 완전히 100% 차단시켜 줍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오른쪽에 쓰던 부품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겠죠. 그 디바이스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3,500원짜리 디바이스가 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카메라 모듈 하나당 한 4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카메라에 렌즈가 한 5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태성의 제품을 쓰게 되면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제품들은 3,8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오는데 태성의 M 스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의 기존의 어떤 원가 절감률이 한 10분의 1 이하로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성은 이 부분에서 이미 특허를 낸 상태고요. 지금 연구 개발이 끝나서 앞으로 제품화 하겠습니다, 상용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특허를 낸 상태에서 양산 공장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이게 상장돼 있는 카메라 모듈 회사에 이제 샘플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샘플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아마 이게 두 달 전에 이미 이 라인이 지금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막 샘플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참고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이제 큰 시장이냐면은 글로벌리하게 이 카메라 모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대만의 라간정밀이라고 있습니다. 라간정밀인데 그 회사에서 1년이 아니고 월당 생산하는 카메라 모듈 개수가 3억 5천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2위는 이제 써니옵틱스라는 중국 회사고 이에서도 월당 한 3억 대 정도가 3억 개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데 이게 그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듈 하나당 4개 정도의 스페이서가 들어간다고 감안했을 때 라간정밀 같은 경우에는 월당 한 10억 개에서 15억 개의 이 스페이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써니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9억 개에서 한 12억 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태성이 이제 그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실질적인 매출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특히 기존 우리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하이 싱글 정도, 10% 정도를 보는데 지금 태성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마진율은 한 30% 이상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 자체가 5배에서 6배 정도가 올라가는 상황. 근데 원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주행이 됐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CCTV 왜 이렇게 흐려?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바로 이제 빛 번짐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왜 디바이스를 쓰지 않냐? 어차피 CCTV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 디바이스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체품도 어떤 태성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태성은 이제 그 어떤 레퍼런스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한 상위 업체, 글로벌 상위 모듈 업체인데 한 탑 3나 4 정도 들어가는 그런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 신규 제품에 관련된 샘플이 지금 계속 한 달 전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국내 업체가 됐든 해외 업체가 됐든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 발생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태성의 제품은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이 제품이 들어가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매출 발생이 조금씩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특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모멘텀입니다가 아니고 이미 연구 개발이 제품 개발이 끝나서
양산 공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계약건이 체결되면 바로 이제 매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좀 약간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러 갔던 건데 상당히 지금 그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쭉 얘기하신 게 그동안에 이제 AI가 불러온 혁명적 변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 AI 반도체, HBM, 뭐 미세공정, 후공정 주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태성이라는 기업은 PCB 장비,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PCB 쪽은 이제 반도체랑 엮이는 건가요?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 쪽이고 포인트가?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율주행이 카메라 모듈의 선명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카메라 모듈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카메라 모듈당 디바이스를 다 쓸 수 없거든요. 빛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네. 아예 태성처럼 아예 스페이서 자체가 100%빛 번짐을 막아주면 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예. 구현하는 비전 형식이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선명도를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AI 어떤 이 산업군에서 좀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으로 좀 우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범용으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 드린 거는 우리가 관심 있고 기업을 보고 사더라도 이게 뭔지를 카테고리를 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HBM 관련주래 그래서 이제 덜렁 사거나 그런 게 아닌 AI나 반도체, IT, 카메라 뭐 이 자율주행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 매출이나 이익 그걸 이제 밸류로 뭐 시총 기준 어느 정도나 좀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시총은 1,000억 안 되네요. 740억, 50억. 700억이고 일단 시장에서 소통하는 지금 회사에서 소통하는 뭐 내년 매출을 봤을 때 이 작년도가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었고요. 근데 네. 일단은 본업으로는 지금 수주 받은 것만 해도 올해 매출을 넘기 때문에 본업으로는 내년 어떤 뭐 작년에 어떤 매출을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있지만은 지금 카메라 모듈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전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뭐 아직 매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어떤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는 밸류상으로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까지는 이제 가능한 종목이다. 그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기관이 관심을 잘 갖지 않다 보니까 약간 주가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제가 이제 뭐 6월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목표가를 한 4,000원 정도 잡았는데 4,000원 한번 넘어갔다 왔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PCB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립칩 BGA에 대한 성장성과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로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에 플러스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그러니까 M스페이서의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둔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를 잡고 뭐 손절가 한 2,300원 정도를 잡고 이제 지금 장에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하반기에서 뭐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그림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모듈 부분에 관련돼서도 뭐 크진 않지만 작은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샘플이 계속 나가고 있고 양산 공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태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의 얘기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중동 리스크 어떻게 갈지 고민해봐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기업이나 산업에 관한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